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로보티즈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FOMC 앞두고 완전 관망보드에 접어들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확 줄어든 날입니다. 보통 이런 날들은 종목들이 못 움직이고 눌리고 웬만한 일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로보티즈는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상승 마감을 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눌러도 눌리지 않는 종목의 전형적인 신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로보티즈의 흐름 굳이 의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시 한번 드릴 것이고, 오늘 당장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게 될 경우 인상, 유지, 인하에 따라서 각 흐름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셔야 할지 그 대응책,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결국은 얼마를 노리고 매도를 하셔서 단기 차익과 더하기 중장기적인 차익 얼마에 챙겨 나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상승 기원이라고 댓글로 한마디씩 적어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보티즈 핵심,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지만 결국 중요한 점은 무엇이다? 거래량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져나갔는데도 결국은 상승 마감하려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분봉 차트도 살펴보겠지만 로보티즈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눌러요. 눌러보는데 안 눌려요. 눌리지 않고 어떻게든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잡아간다라는 거죠. 즉, 로보티즈를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 가격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의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죠. 로보티즈는 위로 향할 겁니다. 심지어 어제보다 전조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대리가 영상에서 그랬어요. 거래량 오늘보다 더 줄어도 된다. 어제가 60만 주 그 정도였는데 더 줄어도 되고 한 다음에 40만 주까지도 줄어도 돼요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40만 주까지 줄어들 줄은 좀 몰랐는데요. 일단 40만 주까지 줄었습니다. 지금만큼 줄어들어도 돼요. 심지어 조금 더 줄어도 됩니다. 40만 주 초반대까지는 줄어들어도 돼요. 변동성이 더 눌리면 눌릴수록 지금 구간 지지선과 저항선, 지금 지지선 27만 5천 원입니다. 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고 저항선 29만 원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다음에 거래량 다시 한번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뚫고 급등을 해서 올라갔을 때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 눌려도 됩니다. 더 압착돼도 돼요. 완전히 이게 도대체 움직이는 거야 아닌 거야 라고 그 정도까지도 눌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돼도 결국에는 에너지가 쌓여서 거래량 조금만 붙여주면은 트리거 한 번만 발동되면은 거래량이 확 올라가면서 변동성 커지면서 그때 우리 단기 차익을 크게 챙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눌려도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얼마의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이냐? 여러분, 지금 당장 32만 원, 32만 원 다시 노리고 들어오셔도 돼요. 하지만 변동성 크게 붙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 눌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윗구간까지 올라가서 더 큰 금액의 단기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종목에는 특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타 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대리는 그럼에도 맨날 단타치라고 얘기를 하죠. 단기적으로 한번 차익 챙기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영상에서 조금 길게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오대리가 얘기를 드리는 단타를 치자라는 의미는요. 전부 다 매도를 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일단은 종목 안에서 매물대 조정을 해나가시면서 조금 더 수량을 확보를 해나가자라는 의미에서 단타를 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변동성 탔으면 그 기회 놓치지 않는 것도 좋죠. 그렇게 일단 한번 크게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챙기시고 이 금액을 다른 데 쓰시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로보티즈 주가가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지금 저렴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30만 원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대 후반이면은 저렴한 가격대 아닙니다. 가벼운 종목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주 한 주 더 챙겨가는 걸 고민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 한 주를 어떻게 챙겨 나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100주를 100일주로 만들어 나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100일주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단기 차익 한번 챙기시고 이 차익을 다시 재투자하셔서 100일주, 102주 늘려가시자라는 의미에서 단타를 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싫다라고 하시면은 안 따르셔도 됩니다. 오데이도 개인적인 의견을 권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방향은 위로 확정이 된 상태. 그러면 이만큼 올라와 있기는 한데 내일 매수를 해봐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오데리는 로보티즈만큼은 매수를 계속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맘 편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리는 잘 잡으셔서 들어오셔야 되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매수는 조금 신중하셔야만 한다. 내일 매수를 하셔도는 좋지만 자리를 정말 잘 보고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 따라서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대응법 끝까지 챙겨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자리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리를 잡아갈 때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면 되느냐? 오늘 분봉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변동성이 없는데 이렇게 변동폭이 줄었는데도 분봉 차트 들여다보면 뭔가 사정이 달라지죠, 여러분? 언제나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장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급등 급락을 반복을 하다가 급등을 하면서 또 급락을 했다가 또 급등을 하고 고점은 찍지는 않았지만 다시 급락을 해요. 그리고 급등을 하고 조정을 하다가 이때가 1차 고점이었죠. 조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더니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주식의 특징이죠. 주식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똑같습니다. 자리를 잘 잡아서 매수를 하셔야만 돼요. 이때 자리를 어떤 자리를 잡으셔야 하느냐. 오늘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우리 당장 지금 32만 원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경우 오늘 최저점 시초가 잡으셨다라고 하시면 27만 7천 원에 매수를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32만 원 돼서 매도를 할 때 차익이 4만 3천 원씩을 챙겨가실 수 있는 자리예요. 굉장히 크게 챙겨가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고점을 잡아버리셨다라고 하시면은 28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3만 3천 원의 차익을 챙겨가시게 되시는 자리예요. 오늘 하루만 해도 어느 자리에 잡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차익 구간이 만 원씩이 차이가 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로보티즈가 이제 종목이 충분히 무거워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10%안 됩니다. 5%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 원씩 차이가 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데리가 아까 영상 앞에서 100주를 예로 들었는데 100주까지 갈 필요도 없죠. 당장 20주 정도만 분할 매수 매도만 해도 로보티즈를 한 주씩은 더 챙겨가실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10주 매도했을 때, 20주 매도를 했을 때 로보티즈를 한 주를 살 수 있느냐, 두 주를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저점에 매수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저점에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도와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데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데리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데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에 저점을 자리 잡으셔서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이 타이밍과 목표 매수가, 즉 우리가 잡아가야 할 평단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데리의 문자를 받아보시고 저점을 잡으셔서 매수를 하셔서 최대한 낮은 평단가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일단 잡으세요. 좋은 자리는 잡으시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내일 대응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결국 인상이 되느냐, 인하가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가 달라질 텐데 이 시나리오 각각 풀어나가 볼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결국은 올라가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일 최대한 변동성 태우면은 오데리가 얘기를 했죠. 변동성 타면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때 얼마를 노리고 인하를 하게 될 경우 얼마를 노리고 매도를 해서 크게 차익을 챙겨볼 수 있는 구간인지, 최종적으로 얼마를 노리고 매도를 해보면 될지, 거기에 더해서 오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아들일 수 있는지, 오데리의 매매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잠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이 장중에 우리를 흔들기 시작을 하면 감정만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절대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데리가 실제로 방향을 판단을 할 때 매일 반복해서 보고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장중에 흔들리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데리는 어떤 종목이든 딱 5가지 근거만 봅니다. 5근거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 추세.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 지지력과 심리선을 함께 봅니다. 사람들의 심리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세 번째, 거래량과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2가지를 합해서 만들어진 매집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제일 중요하죠. 지금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흐르고 있는지, 누가 의도적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4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펀더멘털, 실적과 정책, 실제 수주를 확인을 합니다. 이 중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그거는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의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5근거가 실제로 쓸만한 건지 오데리의 과거 매매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잘 알고 계실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오데리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데리는 이전 3월부터 매매를 했어요. 이때 매집 신호가 3번 들어왔고 그만큼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만 쌓이고 있고 좀처럼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 지점 3월 중반 4월쯤에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거래량이 들어오자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 흐름을 타고 한번 고점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자리를 잡아 들어가서 이때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오데리가 주당 차익을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4만 원 정도 챙겨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3개월간 긴 횡보세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들어왔어요. 에너지가 그만큼 쌓이고 있는 와중에 거래량이 있었지만 추세도 잘 타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일단 외국 시장이 국내 시장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외국 정세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호재가 들어오니까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죠. 이 구간에서 주당 차익을 35,000원씩은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오데리의 5가지 근거, 여러분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근거들이에요. 이 5근거를 기반으로 기준을 잡아 나가면은 수익을 확정을 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근거를 장중에 동시에 체크를 하시려면 화면을 여러 개를 켜두고 계속 비교 분석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오데리는 이렇게 실제 행동 기준을 정리를 한 자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매일 종목마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체크리스트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지금이 진입을 하셔도 되는 자리인지 비중을 조절을 해야 할 자리인지 바로 판단이 서실 거예요. 다만 이 체크리스트가 7개고 기준 세부 항목은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본업하고 계시죠? 오데리도 본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장중에 다 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방향은 영상으로 체크를 하시고 실제 대응 기준은 문자로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 장중, 내일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그 기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전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내일 종목의 흐름과 지지, 저항, 리스크까지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셔야 할지 그 기준표를 정리를 해서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 종목의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잡히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흐름이 아니에요.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전략과 타이밍 문제입니다. 이제 영상에 이어서 오대리가 잡아둔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지 매도 타임라인을 그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금리라는 것은 내일 인하가 되던가 유지가 되던가 인상이 됩니다. 셋 중에 하나죠. 방향도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인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스트 조건, 우리의 가장 원하는 스토리는 인하밖에 없어요. 지금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 해도 이미 실망입니다. 실망하면서 추가로 깎여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버텨가느냐가 중요한데 다른 종목들은 좀 눌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오데리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상하게 로보티스만큼은 눌릴 것 같지가 않아요. 로보티즈는 눌리지 않고 눌린다 하더라도 28만 3천 원 선 이 이하로 내려갈 것 같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 눌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매수하셔서 자리를 잡아두시면은 결국은 상승을 할 때 우리가 매도를 해서 단기 차익도 챙겨가실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중장기 차익 확실히 챙겨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인상이 된다. 인상이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지선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27만 5천 원까지 눌릴 가능성은 있어요.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딱 이 정도 선이다라고 하면은 매수하셔도 됩니다. 매수하셔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서 평단가 더 낮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인상돼서 주가 눌린다 해도 매수를 하시면은 결국 조정받아서 원래 자리, 지금 자리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결국은 30만 원 돌파를 시도를 할 거예요.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우리 목표가인, 단기 목표가인 32만 원까지 올라가서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제일 바라는 스토리, 금리가 인하가 된다. 라고 하면은 로보티즈로도 자금이 조금 유입이 되면서 내일 하루는 거래량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근 3일, 이번 주 들어서였죠. 이번 주 정도의 거래량 그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변동성 커지면서 다시 한번 29만 원 뚫고 올라갑니다. 한 번에 뚫고 올라가서 다시 32만 원짜리까지 갈 수 있어요. 이때 매도를 하셔서 단기 차익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차익 챙기셔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 드렸어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일단 오데리는 단기 차익을 챙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조정받아서 내려오면은 이건 변동성에 따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조정받아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 지금 자리까진 아니더라도 28만 5천 원에서 8천 원 이 정도 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다시 매수하셔서 수량 하나 확보 더 해나가시면 되니까 하나가 아니죠. 더 해나가시면 되니까 일단은 매도를 하셔서 단기 차익을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거래량이 이전만큼 들어오지 않아도 32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32만 원 윗구간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조건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일단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더 들어오면서 일단 로보티즈는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기관의 수급이 잡힌다. 기관의 매수세가 잡힌다. 기관이 지금보다 더 매수를 이어가도 됩니다. 물론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혀야 되겠죠. 이렇게 동시에 잡혀 나가면서 개인의 물량이 이동을 해 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수급 전환이 동시에 맞물려서 진행이 되면은 기관이 수급을 받쳐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급격하게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33만 원짜리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좀 안정적이 있게는 32만 원, 조금 변동성 타면은 33만 원, 더 큰 차익을 노려서 매도를 하셔서 일단 나도 오대리말 동의해본다. 단기 차익을 챙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매도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오대리가 타이밍 맞춰서 고점에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대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대리 연락처 저장을 해주시고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고점에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앞으로 매수를 할 때 같이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매도를 할 때 같이 매도를 해서 일단 단기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도록 그 타이밍에 문자를 드릴 건데 장중에 문자를 드려요. 왜 근데 장중에 문자를 드리느냐? 왜 장중에 타이밍을 잡아서 드리느냐? 왜냐면은 32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열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윗구간대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 33만 원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33만 원을 기억하고 내일 호가창을 여시면은 33만 원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32만 원까지만 올라가게 되면은 32만 원에라도 매도를 하셔서 단기 차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로보티즈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변동성 올 때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일단 매도 결정을 내리셔서 매도를 하셔야지만 현금화가 되고 그걸 재투입을 하셔서 재투자를 하실 텐데 그 과정을 거쳐 나가시려면은 결국은 단 하나의 가격만 확정을 지어 두시면은 이 가격만 노리고 보고 계시면은 놓칠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보고 거래량이 얼마나 붙는지, 기관의 수급이 얼마나 잡히고 있는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대리 예상보다 더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목표 매도가를 정해드려야지 더 정확한 금액의 매도를 하실 수 있겠죠. 이미 지금까지 영상만 보셨어도 흐름은 다 잡히셨을 겁니다. 오대리가 얘기 안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죠. 33만 원에 매도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흐름은 다 잡아가실 수 있지만 결국 장중에 변동성에 대응을 하시려면은 문자를 받아보시고 대응을 해나가시면은 최대한 내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로보티즈를 앞으로 단타를 쳐가면서 수량을 조금 더 확보를 해나가면 결국 우리가 얼마를 노려서 매도를 해서 크게 수익을 확정을 해 나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 올라온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우즈베키스탄의 현지 생산 거점을 확충을 했다. 할 것이다. 했다는 아니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번 유상증자 투자금으로 확충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만 봐주시면 돼요. 현지에서 로봇과 데이터 생산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오대리가 종토방을 보면서 로보티즈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어요.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앞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 그건 좋다. 근데 로보티즈는 몸만 있지 뇌가 없다라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걸 얼마나 반박을 하고 싶은지 몰라요. 물론 지금까지 로보티즈는 몸을 잘하는 업체였습니다. 몸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관절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업체였죠. 액추에이터를 잘하는 업체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무슨 뜻이냐? 이 데이터 생산이 중요한데요. 이게 무엇을 한다라는 거냐면 이곳에서 로봇을 막 움직여요. 움직여서 얘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떤 명령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나가는지 어떤 알고리즘으로 움직여 나가는지 그 데이터를 쌓고 새로운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몸만 잘했어요. 몸만 잘했던 것은 맞지만 앞으로는 뇌의 영역으로도 사업을 확정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투자금이 이번에 유상증자로 아주 제대로 확보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단순한 로봇 테마주로만 머물 종목이 아니에요. 단순한 모멘텀만 타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산업 구조 성장주로 봐야지만 맞습니다. 즉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 내년 되면은 무조건 여러분 35만 원 무조건 갑니다. 35만 원 가고요. 거기에 더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4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집중할 것은 이 40만 원이 되어서 매도를 할 때 최대한 크게 수익을 챙겨 나가시려면은 한 주라도 더 확보를 해 두셔야겠죠. 이 한 주 확보를 해 나가는 과정을 단기 변동성의 틈 타서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로보티즈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가보고 싶으시다. 이런 변동성 놓치지 않고 챙겨가보고 싶다. 40만 원 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줄씩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평단가 꼭 부탁드립니다. 평단가를 봐야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되어 있구나. 나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평단가도 꼭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대리였습니다.